자, 개념사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잖아요. 찾으면 돼요. 윗글에 대한 설명이니까. 자, 보통 이런 문제는 내용 일치라기보다는 서술 방식 아니면 표현법 이런 거야. 윗글에 대한 설명이면 정말 글 자체에 대한 설명이에요. 1번 같은 경우는 개념사 용어의 개념을 어디서 풀어요? 첫 단락,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대조는 어디에 나와요? 대조의 방법을 쓰긴 쓰지. 근데 그게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역사 의미론의 특징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이 나와야 되지. 어디에 그런 게 나와요? 몇 번째 단락? 한 두 번째 단락쯤에 어디에 나오지? 어떤 게 대조를 써서 역사 의미론 특성을 강조해요? 두 번째 단락에 어디에? 어디에? 대조. 역사 의미론에 관한 특징. 대조. 뭐 쉽지 뭐. 두 번째 단락의 첫 줄 뭐라고 나오지? 정치사나 사회사 같은 전통적 역사학에서는 언어가 이러하다. 아래줄. 그러나 역사 의미론에 의하면 여기서는 언어를 이러이러한 걸로 본다. 그러니까 전통적 역사학이랑 역사 의미론을 비교하고 있지. 맞는 얘기예요. 번역된 근대 구체적인 사례는 뭐 오른쪽 단에 많지. 뭐 붕당, 의리, 예, 정전 이런 거.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념사의 의미 변화 과정 자체는 나오지 않죠. 뭐 12세기에는 개념사가 어땠다, 15세기에 어땠다, 산업혁명 이후에 어땠다 이런 거 안 나왔으니까 답 4번. 비유적 표현을 활용해 개념사와 다른 연관성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 못 찾으면 모르고요. 찾으면 되게 쉬워요. 어디에? 세 번째 단락에 친척벌. 이걸 찾아야 돼. 친척벌. 그게 바로 선택지 5번의 정답 근거. 18번. 기억에서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는 자, 역사 의미론에 의하면 언어가 과거의 실상, 다시 말해 역사 실제를 구성한다. 이게 기억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다시 봐봐. 써놓고 볼게요. 맞죠? 자, 역사 의미론 바로 뒤에 보면 기억 바로 뒤를 보자고 보면요. 언어가 과거의 실상 똑같은 말로 역사적 실제를 구성한대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언어가 있어야 뭔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냐? 다시 문제 18번을 보면요. 2번을 봐요. 과거의 사실 언어가 없다면 불가능하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이에요. 결국 쉽게 가면 언어가 이거 다른 말로 사건이라고 바꿔도 되겠지? 과거의 사건을 만든다예요. 그게 2번하고 똑같은 거야. 다시 2번을 봐봐. 과거의 사실은 언어에 의해서 생긴다. 언어에 의해서 경험된다. 언어가 과거의 사건을 만든다. 언어는 과거의 사건을 만드는데 기여한다. 18번의 답은 2번입니다. 18번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요. 그 기억 바로 뒤에 있는 문장을 찾아주면 답이 나오고 그걸 못 찾으면 되게 어렵고 그래요. 19번이요. 니은의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거 니은은 오른쪽에 단에 있잖아. 번역된 근대인데 번역된 근대라는 말의 특징이 뭐냐. 이것도 적어볼게요. 니은에 있는 번역된 근대라는 말은 지금은 낯선 개념으로 바뀌어버린 거 혹은 역할이 축소된 거 그런 개념어를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지. 그리고 또 서구에서 들어온 것들이 얘네들이 만든 빈자리를 대신하는 거. 뭐가? 새로 들어온 서구 개념어들이. 그래서 요게 니은이에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잘못된 거를 골라봐라.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볼게요. 1번. 조선시대 사단칠적 논쟁인 이 기는 오늘날 생소한 개념이 되었다. 맞죠?
낯선 개념이 되었다. 1번. 2번이요. 경제란 단어는 일본식 번역으로 경세, 재미나 한자어에서 유래했다. 이코노미가 들어온 거 아니냐? 새로운 이코노미라는 개념이 들어왔잖아요. 2번. 시민, 민주주의, 의회 같은 서구 유래한 단어들이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3번. 서구로부터 시빌리제이션 신조어가 들어오면서 문화화된 문명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 4번. 답은 5번인데 즈문, 뇌, 가람, 고유어가 사라지면서 천, 산, 강 같은 한자어가 빈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이게 헷갈리겠지만 왜 안 되냐면 여기서 말하는 근대라고 하는 건 서구예요. 서구. 근데 선택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건 뭐죠? 고유어를 한자어가 대체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서구 개념은 아니라고. 그래서 안 돼요. 물론 만약에 근대 개념을 한참 밑으로 내려가면 혹시 또 모르겠지만 이거는 외래어가 유입된 걸 이야기하는 거지 서양식 개념이 서구식 개념이 들어온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뭐가 들어있냐? 난 내 핸드폰 떨어진 줄 알고 정말 망가지면 안 돼요. 한 3년은 더 써야 돼. 그래서 치워 넣는 거야? 그래, 같이 딱 깨지면 네가 50% 책임이야. 6S인데 한 3년은 더 써야 돼요. 쓸만해 아직. 6S 쓰는 사람 쓸만하지?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잘 되고 있습니다. 6까지도 쓸만해요. 나 집에 4S 있거든요. 원래 4S 시작했으니까. 이거 너무 느려 이제. 안 되겠더라고.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으나 한번 기회를 놓쳤더니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10일? 그 눈 3개짜리? 한 3년 후쯤 바꿀 생각이에요. 너무 비싸더라고. 100만 원이야. 1년씩 더 쓸 때마다 단가 계속 내려가는 거 알죠? 한 3년 더 쓰고 바꿀 거야. 그때 깨트릴 거예요. 그냥 바꾸진 않아. 20번이요. 윗글의 가와 보기의 나를 비교한 거야. 자, 비교하는 거면 니네가 뭘 찾으면 되느냐? 비교라고 하는 거는요. 공통점과 차이점 골라주면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언제나 보기가 나오면 비교 문제가 꽤 많다고. 그러니까 보기가 나오면 두 개 생각해요. 보기가 나오면 첫 번째 니네가 할 일은 뭐냐? 보기에서 핵심어를 좀 찾아봐라. 아니면 보기하고 본문을 비교해봐라. 그러면 웬만하면 풀려요. 이거는 비교잖아요. 볼게요. 독일의 사회사가 한스 울리 벨러는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다른 역사가들과 마찬가지로 역사 연구는 대상의 개념에 대한 학술적 정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개념에 대한 정의에서 시작한대요. 비슷합니다. 즉 개념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의 모호한 반영물이고요. 개념이 지칭하는 실제적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역사가의 주된 목표이다. 그러니까 역사가는 뭘 해야 돼요? 개념이 지칭하는 내용을 탐구하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보기 같은 경우에 역사가의 역할이 뭐래요? 역사가는 뭘 해야 된대요? 개념이 지칭하는 거야. 개념이 지칭하는 실제를 탐구하는 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겁니다. 개념이 지칭하는 거야. 그럼 이거는 왜 자꾸 의미가 있다고 보느냐? 개념이 고정돼 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지칭한 거예요. 개념이 지칭한 걸 역사가는 실제에서 찾아보는 거. 그게 역사가의 할 일. 근데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여기 있는 그 코젤렉은 뭐였죠? 개념이 있는데 어쨌든 개념어가 있는데 개념어가 개념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개념은 입장에 따라 다르다였죠. 이게 결정적인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둘 다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맞긴 하지만 한스 울리 벨러는 개념이 지칭하는 것을 찾는 거고 코젤렉은 개념은 존재하는데 그게 사람마다 달라. 그러니까 이 다른 걸 정의를 내려야 돼 라고 하는 게 결정적인 차이점이고. 계속 봐요. 역사가의 탐구를 방해하는 모호한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면
나와 있죠. 코젤렉은 존재하는데 입장에 따라 다르다는 이야기는 누가 볼 때는 모호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스 울리 벨러가 볼 때는 코젤렉의 개념은 되게 모호한 거고, 그러니까 명확히 해서 하나로 고정시켜야 되고, 코젤렉은 아니 왜 그걸 고정시켜 굳이 그러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고, 결정적인 차이점 둘의 비교점이에요. 역사적 실제 파악에는 이런 도구가 될 수 있다. 봐봐 1번 볼게요. 가는 나와 달리 코젤렉이요 개념을 통해 표현하고자 했던 다양한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맞죠? 그래, 입장에 따라 다른 거야. 다양한 입장에서 개념을 보자고 한 게 코젤렉, 한스는 아니고, 그래서 1번이에요. 2번 봐요. 나는 가와 달리 개념은 역사적 실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이자, 자 여기까지는 맞아요. 나는 확실하게 도구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가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봐요. 역사적 실제라고 생각하였다. 개념은 개념 자체가 역사적 실제라고 생각하였다. 이거는 적어도 나는 아닌 겁니다.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이건 가예요. 개념은 역사적 실제라는 거는 가의 생각이고요. 개념은 역사적 실제를 파악하기 위한 도구라고 보는 게 나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택지 2번은요. 두 개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나눠주면 돼요. 3번은 이거는 나에 대한 얘기가 맞고요. 가는 아니에요. 4번은 가에 대한 얘기고요. 5번 이것도 명확한 정의니까요. 한스 울리 벨러에 대한 얘기라서 3번이랑 5번은 나에 대한 설명, 4번은 가에 대한 설명, 2번은 두 개가 결합된 거, 1번은 차이점 이야기하는 거. 답은 당연히 1번 넘어갑시다. 21번. 보기는 A에 대한 자료이다. 그래서 이거는 A가 거기 나와 있는 거 뭐였지? 어딨냐? 왜 눈에 안 보이냐? A가 근대화론. 그러니까 유럽 중심부와 미국을 모델로 한 좋은 근대 발전 근대화론. 영국, 프랑스, 미국이 제일 잘났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런 근대화론에 관한 자료이다. 보기를 볼게요. 모던이란 번역어인 근대라는 말 속에는 규범적인 것, 실제적인 것 섞여 있다. 규범적인 거는 사람들이 말로 정의 내린 거고 실제는 진짜 있었던 거 그렇게 보면 돼요. 유럽 중심부 미국의 특수 역사적 경험 보편사적 맥락 규범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요. 영국과 프랑스와 미국이 옳다. 전반적으로 볼 때 얘네가 객관적으로 맞다. 이건 그 얘기예요. 우리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보편적 맥락 규범적 해석한 사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럽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역사를 평가하는 이야기예요. 당연히 유럽 중심부를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면 우리 되게 못났겠지? 그거 찾는 거야. 따라서 근대화론 말하는 근대란 19세기 유럽 제국지 문명화 서구화를 의미한다. 그래, 이 얘기입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당연히 이걸 기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근대화는 거지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근대화론은 유럽 중심부 미국을 중심으로 사회 진화 모델을 근대 기준 잡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죠. 나머지를 근대와 전근대, 개발과 저개발, 정상과 일탈.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보기에 따르면 유럽 중에서도 영국이랑 프랑스, 그 다음에 미국, 얘네가 다 근대,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이게 제일 마음에 안 들어요. 정상. 나머지는 전근대, 미개발, 비정상. 그런 얘기야. 요 세 개를 빼고 나머지는 정말 이거는 후진국, 미개발국, 일탈국가, 비정상국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항 대립이라고 하는 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고요. 전근대, 후진, 저개발, 특수라고 규정한다. 결국 근대화론에서는요. 유럽 중심부와 미국 중심 관점에서 자의적 선별에서 작성된 근대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회 모습을 마구마구 잘라버리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는 글쓴이 생각이랑 거의 비슷하죠. 코젤렉 생각이 비슷해요. 적절하지 않은 거는 4번만 볼게요. 근대에 대한 우리의 역사적 경험이 유럽 중심부와 미국의 역사적 경험과 다르기 때문에 자,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근대를 주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가능해져야죠. 그래서 4번이에요. 불가능하겠군이라고 하는 건 유럽 중심부 역사가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이야기한 코젤렉의 생각은 4번 같은 경우에는 불자만 지우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됐죠? 자, 문제 22번은 넘어갈게요. 각자 풀어보고요.
여기까지가 개념사고 아마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일 거예요. 박소영아, 끊었다 갑시다.